추석을 일주일 앞둔 9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호미와 낫을 들고 마을 뒷산으로 벌초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일이었지만 올해는 왠지 발걸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부모님 묘소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낫을 들어 풀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쥔 호미가 땅을 파헤칠 때마다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밭을 일구던 날들, 어머니가 점심을 이고 오시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민수는 풀을 다 베고 나서 막걸리 한 잔과 과일을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부모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 서울에서 돌아온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도시 생활이 맞지 않았나 봅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다 실패했습니다. 빚만 남았고 건강도 상했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패배자처럼 느껴졌습니다. 45세 다시 시골로 내려온다는 게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고향에 돌아와 조그만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려던 순간 민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상대방도 민수를 보자 놀란 듯 멈춰 섰습니다. 민수야, 창민이? 어릴 적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하고 뒷산에서 매미를 잡으며 놀던 단짝 친구 창민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간 뒤 소식이 끊겼던 친구였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만에 재회했습니다. 창민은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둘은 서로를 금방 알아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야, 너 여기서 뭐해? 서울 있는 줄 알았는데. 응, 고향에 내려온 지 좀 됐어. 넌? 나? 어머니 산소 벌초하러 왔지. 우리 어머니도 여기 계셔. 두 사람은 산길에 서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민은 서울에서 캠핑용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나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민수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실패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오늘 저녁에 술 한잔하자. 옛날 이야기도 하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마을 어귀 작은 선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민은 변함없이 유쾌했고 민수의 침묵을 채워주는 이야기들로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요즘 캠핑 수요가 엄청 늘었어. 코로나 이후로 특히 더 그래. 사람들이 자연을 찾더라고. 복잡한 도시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어 하는 거지. 창민의 그 말은 민수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농한기가 되자 창민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수야, 서울 한번 올라와. 내 회사도 구경시켜주고 밥도 한 끼 먹자. 민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서울은 민수에게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쁜 사람들, 잠시도 쉬지 않는 도시의 속도. 5년 전 이곳에서 무너졌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창민의 회사는 강남의 한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사무실엔 각종 캠핑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창민은 민수를 자랑스럽게 회사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디자인팀이고 저기가 영업팀이야. 직원이 한 20명 정도 돼.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에 창민은 민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민의 아내가 준비한 저녁 식사는 정갈했고 중학생 딸아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으로 반짝이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네 아이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된 걸까? 친구의 성공이 반갑기도 했지만 민수의 마음속엔 말하지 못한 박탈감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자신은 실패했는데 친구는 성공했다는 사실이 민수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골로 돌아온 민수는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창민의 삶을 보며 느낀 충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 죽는 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하지만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움과 박탈감 너머에 뭔가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꿈틀거렸습니다. 나도 내 인생에서 뭔가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문득 술자리에서 창민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캠핑 수요가 많이 늘었어.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 민수가 물려받은 작은 땅이 있었습니다. 계곡물이 흐르고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진 곳. 어릴 적 친구들과 뛰놀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달빛 아래 그 땅을 바라보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캠핑장으로 딱이네. 그날 밤부터 민수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캠핑장 운영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지자체에 필요한 허가 절차를 문의하고 비용과 법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노트에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사업 구상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민수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 창민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민수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저녁 술자리에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창민아, 나도 캠핑장 한번 해보려고 한다. 창민은 소주잔을 들다 말고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야, 민수야, 그거 잘하면 정말 괜찮아. 요즘 시골 캠핑장이 대박이야. 조용하고 물 좋은 데면 손님 엄청 몰려. 창민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는 거 다 알려줄게. 뭐든지 물어봐. 그날 밤 창민은 업계 흐름부터 장비 구성, 고객층 분석, 운영 팁까지 아낌없이 조언해줬습니다. 민수는 귀가 빨개질 정도로 열심히 창민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자금은 어떻게 할 거야? 집에 조금 모아둔 게 있어. 큰 돈은 아니지만 천천히 해볼게. 장비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원가로 넘겨줄게. 친구 사이에 뭐. 민수는 창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땅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마을에 있는 포크레인 기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 저 땅 좀 평탄화 작업해야 하는데요. 다음날 아침 갱음과 함께 포크레인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울퉁불퉁하던 땅이 조금씩 평평해졌습니다. 민수는 포크레인 옆에서 하루 종일 지켜봤습니다. 텐트를 칠 자리, 데크를 설치할 자리, 그리고 주차장이 들어설 공간.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주차장은 자갈을 깔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비가 와도 차가 빠지지 않도록 배수로도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마을 청년 2명을 고용해 함께 작업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3사람은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땅이 정리되자 민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캠핑장 주변에 아름다운 꽃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조경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고 봄에 꽃이 피는 벚나무와 철쭉, 그리고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느티나무 몇 그루를 주문했습니다.
나무가 도착한 날 민수는 한 그루 한 그루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고 나무를 세우고 흙을 덮고 물을 주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들이 자라면 손님들이 더 좋아하겠지. 계곡 옆으로는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자연석을 놓아 길을 내고 야간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하나하나 직접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입구에 들어설 작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바로 미니 슈퍼였습니다. 캠핑 온 손님들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라면, 음료수, 과자, 술, 그리고 간단한 캠핑 용품들을 갖춰놓기로 했습니다. 손님들이 뭔가 빠뜨리고 왔을 때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 민수는 도시로 나가 물건들을 떼어왔습니다. 진열대를 만들고 냉장고를 들여놓고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작지만 알찬 미니 슈퍼가 완성되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결과 캠핑장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간판이었습니다. 민수는 목공예를 하는 마을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간판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나무로요. 나무 간판? 요즘은 다 플라스틱이나 철판으로 만드는데? 아니요. 저는 나무로 만들고 싶어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게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좋지. 뭐라고 쓸 건가? 별빛 계곡 캠핑장이요. 일주일 후 어르신이 만든 간판이 완성되었습니다. 두툼한 느티나무 판에 손으로 직접 글씨를 새긴 간판이었습니다. 나무의 결이 살아있고 은은한 색깔이 자연과 어울렸습니다. 민수는 그 간판을 캠핑장 입구에 세웠습니다. 2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간판을 걸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나무 간판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별빛 계곡 캠핑장. 민수는 한 발 물러서서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포크레인 소리, 땀 흘리던 날들, 밤늦게까지 계획을 수정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간판 하나로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해냈구나. 민수는 간판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계곡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을 입구로 갔습니다. 국도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이었습니다. 거기에 보조 간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캠핑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민수는 작은 화살표와 함께 별빛 계곡 캠핑장 2km 앞이라고 쓴 간판을 세웠습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는 곳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민수는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자신이 만든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입구의 보조 간판, 깔끔하게 정리된 주차장 입구의 멋진 나무. 간판 주변에 심은 꽃나무들 그리고 미니 슈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부모님 산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뭔가 해냈어요. 작은 거지만 제 힘으로 만든 거예요. 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진짜 멋지게 만들었네.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 뭔가 되겠어. 그렇게 여름이 왔고 드디어 개장일을 맞이했습니다. 첫날 예약한 손님은 3팀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 대전에서 온 가족, 그리고 혼자 온 중년 남자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별빛 계곡 캠핑장입니다. 손님들은 캠핑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네요. 공기도 좋고 물소리도 들리고 완전 힐링이에요. 미니 슈퍼도 있어요. 완전 편하네요. 민수는 손님들에게 캠핑장 이용 방법을 설명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미니 슈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고맙다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이 되자 캠핑장은 작은 불빛들로 채워졌습니다. 손님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곡을 울렸습니다. 하늘엔 별이 떠올랐고 민수가 설치한 은은한 조명이 캠핑장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민수는 미니 슈퍼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님 하나가 다가와 음료수를 사갔고 다른 손님은 숯을 더 사갔습니다. 정말 편하네요. 여기 미니 슈퍼 있어서.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여름 휴가철이 되자 창민이 약속대로 민수의 캠핑장을 찾아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창민은 캠핑장 입구에 세워진 나무 간판을 보자마자 차를 세웠습니다. 와, 민수야, 이거 진짜 멋있다. 창민의 아내와 딸도 캠핑장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네요. 꽃나무도 있고 계곡물도 맑고. 아빠, 저기 미니 슈퍼도 있어요. 창민은 캠핑장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데크, 잘 관리된 화장실, 은은한 조명, 그리고 세심하게 배치된 모든 것들. 창민은 진심으로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너 이거 진짜 프로급이야. 나도 캠핑장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 정말 잘 만들었어. 민수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민이 내가 알려준 대로 했어.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생각하면서. 밤이 되자 하늘엔 별이 총총히 떠올랐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민수와 창민은 모닥불 앞에서 천천히 술잔을 마주했습니다. 야, 민수야, 너 진짜 대단하다. 진심으로. 창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 너 덕분이지. 그날 내 말이 나를 움직였어. 그리고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던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내가 한 거지. 포크레인 돌리고 나무 심고 간판 세우고 그 고생을 누가 했어. 나는 그냥 조금 거들었을 뿐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술잔을 비웠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잔잔하게 흐르고 별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있잖아, 창민아. 응? 나 서울에서 실패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 근데 이렇게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이렇게 간판을 세우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미니 슈퍼를 운영하게 될 줄 몰랐어. 창민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수야, 실패는 끝이 아니야. 그냥 다른 시작일 뿐이야. 너 지금 그걸 증명한 거야. 그리고 있잖아, 내가 만든 이 캠핑장 진짜 특별해. 손님들 표정 봤어? 다들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이 계곡에서 친구들과 놀던 여름밤, 그때도 이런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을 바라보는 나이의 민수는 다시 그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계곡물 소리 위로 두 사람의 웃음이 길게 퍼져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멀어졌던 세월, 그리고 다시 이어진 인연. 밤하늘 별빛 아래 두 친구의 이야기에는 따뜻한 해피엔딩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나무 간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글씨 하나하나에 자신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날 밤 별빛 계곡 캠핑장의 불빛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별빛 아래 민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이야기가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대본을 작성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